오늘은 놓친 기회를 다시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마크 랜돌프의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입니다. 놓친 기회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어떠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기회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쳐서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뭔가 현재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여의치 않아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싶은 거죠. 두 번째 기회를 더욱 간절하게 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 두 번째 기회가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법, 이거를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넷플릭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넷플릭스는 현재에서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죠. 1억 5천만 명이나 이용하는 엄청난 글로벌한 대형 서비스가 되었고, 현재 주가는 또 어떻습니까? 언택트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룡기업 넷플릭스에게도 흑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넷플릭스에게도 과거 초기가 있었고 베이비 상태가 있었고 극심한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회사의 적자가 심해서 아마존이라든지 블록버스터 그리고 MS 등의 자신의 기업과 컨텐츠를 매각하는 그런 협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무산이 됐죠. 그리고 무산이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볼 때는 어떤가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죠. 이처럼 넷플릭스도 수많은 그런 기회들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첫 번째 기회들을 다 놓치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두 번째 찬스를 잡으면서 오늘의 이런 굴지의 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그 두 번째 세컨 찬스, 도약의 찬스를 잡을 수 있었을까?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법, 이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넷플릭스 철칙인데요. 대가 없이 두 번째 찬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찬스를 놓치고 그 다음에 이어오는 두 번째 찬스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그게 절대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 무엇이 됐든 어떠한 자원의 희생, 투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똑같죠.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뭔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 성찰을 한 후에 과감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넷플릭스는 두 번째 찬스를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행동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그제서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쳐내기예요. 쳐내기. 기존에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겁니다. 간소화하는 거예요. 뭔가 새 일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그 업무들, 일, 관계, 사람을 다 파악하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쳐낸다라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 기업의 차원에서 넷플릭스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먼저 나가는 돈을 점검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한다.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요소를 가차없이 가지치기 했다. 가지치기를 먼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2001년 말이면 이용자가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월간 이용 서비스는 한 달 무료 이용 혜택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돈이 여전히 줄줄 새고 있었다. 그리고 1년 전과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평범했던 자금 소비가 이제는 무책임하게 보였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플랫폼 사업자예요. 넷플릭스 플랫폼 사업자인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50만 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 한 달 무료 이용 혜택, 이거를 활용해서 가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보면 50만 명이나 늘어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적자 상태고 돈이 줄줄 새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독자가 느는 것도 분명히 사업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이 순간에는, 이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쳐내는 겁니다. 간소화하는 거예요. 구독자, 회원들을 많이 모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쳐내는 것이죠. 매달 고객이 늘어난다고 만족할 일이 아니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정 비용을 메울 만큼 고객을 확보해야 했다. 그러니까 유료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거의 한쪽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고객을 늘리는 일이었다. 이제 다른 한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게 뭐예요? 비용을 줄이는 일이었다. 기존에 해왔던 일은 고객을 늘리는 일과 이 고객을 늘리게 되면 언젠가는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활동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발생되면서 재도약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기존의 활동 중에서 성찰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쳐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적당한 수준으로. 그리고 그 해답이 뭐냐? 바로 고객을 늘리는 일보다 비용을 줄이는 것, 비용을 간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떼어내야 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회의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중단할 수 있는 일의 목록부터 이야기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보다 무엇을 중단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다. 뭔가를 더 하고 막 개선책을 찾고 이러기보다 기존에 해왔던 일 중에 무엇을 중단할까, 그러니까 몸에 불필요한 것부터 떼어내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도약을 하고 싶고 성장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뭐 덕지덕지 붙이고 새로운 활동을 하기보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 중에서 떼어내는 거,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스를 얻기 위한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환경을 세팅하잖아요. 불필요한 거 떼어내고, 자, 여기서 우선 마인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인드가 뭐냐면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이 철학을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책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냉철해졌다. 고객이 아무리 불평해도 우리에게는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가 있었다. 1만 명이 만족한다면 1000명은 실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 1만 1000명이 있는 거예요. 1만 명에 만족하는 사람과 1000명에 실망하는 사람. 넷플릭스의 서비스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1만 1000명을 다 안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두 번째 재도약의 필요성이 여실히 느껴지자 성찰을 한 다음에 불필요한 거 떼어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고객조차도 떼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충성심이 약하고 더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 이 철학으로 그 1000명을 과감하게 쳐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넷플릭스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업의 여기저기에서 따개비를 미친 듯이 긁어내고 있었다. 필사적으로 넷플릭스라는 배의 속도를 높이려고 했다. 여러분들 혹시 항구에 가셔서 큰 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배에 보면은 그 밑면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같은 게 막 붙어 있죠. 해산물도 막 붙어 있고 그게 따개비예요. 근데 그 따개비를 미친 듯이 긁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불만족하고 막 뭔가 더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더 냉철해지고 냉정해지고 긁어서 도려냈다라는 거예요. 회사는 배와 같다. 배의 몸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해야 한다. 따개비 때문에 배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배의 몸체에서 따개비를 긁어내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철학을 공고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찬스를 얻기 위한 세 번째 노하우인데요. 이거는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여기까지는 가면 안 좋겠지만 정말 상처가 깊고 성찰을 했을 때 그 문제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반드시 불가피하게 써야 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리해고. 이 전까지는 배에서 따개비,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 불필요한 서비스, 불필요한 고객을 잘라냈다면 이 세 번째 단계라는 뭐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승무원들, 고객이 아니라 승무원들, 임직원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엄청난 자극과 고통이 회사에 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슬프지만 꼭 필요한 단계이고 실제 현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직원이 많았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직원이 조금 많은 게 문제되지 않았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를 볼 때 3개월이나 6개월만 지나도 남아도는 인력을 쉽게 흡수할 수 있었다. 그때가 되면 회사가 더 커지고 일이 복잡해지면서 직원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회사가 잘 나갈 때가 아닌 거죠. 재정 상태를 점검하면서 닷컴 거품이 꺼진 후에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다 보니 그냥 경비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야 했다. 그게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있었던 잉여 직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배를 확실히 가볍게 만드는 방법, 구조 조정이라는 것이죠. 화요일은 언제나 똑같은 안건으로 시작했다. 누구를 조질까? 이 저자가 조금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책 전반에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으신 분들은 이걸 이제 유머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딱 이 말만 제가 지금 딱 이 부분만 캡처해서 읽어드리니까 조금 격하게 조금 욕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약간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다. 유머러스한 느낌이다. 누구를 조질까? 물론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불렀다. 인정사정 없이 솔직하고 투명해져야 했다. 사람을 마지막으로 내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인정사정 없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너가 왜 회사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말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돌아가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잘 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대신 우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내 고상한 말투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를 조지냐의 문제였다. 구조 조정을 위한 해고. 어느 부서를 최대한 축소해야 할까? 어느 부서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남겨야 할까? 연봉이 높은 직원을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서비스 대리점의 수를 대폭 줄여서 인력을 줄여야 할까? 이런 물음들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이런 물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정말 그 정리해고의 아픔만큼 그쵸? 더 근본적인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질문하고 성찰할 때 우리가 재도약의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넷플릭스의 팀장들을 모두 조용한 곳으로 불러 우리 생각을 이야기했다. 누가 중요한 일을 하는지, 누구는 교체해도 되는지, 누구는 없어도 되는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팀장들과 돌아가면서 산책하곤 했다. 건물 주위를 슬슬 돌면서 그 팀의 직원 하나하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전 단계를 이제 이 책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때 거의 50% 절반의 직원을 내보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정말 이런 아픔은 회사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상황에서도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요즘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미 몇몇 대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연말 그리고 내년에 이 실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분명히 불거져 나올 거예요. 그것이 기업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왜? 돈을 못 버니까. 첫 번째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찬스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는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주식시장을 수영장에 비유해서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수영복도 입지 않고 최소한의 그런 것도 갖추지 않고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호황 때는 잘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불황, 물이 빠지고 났을 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런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정체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단 주식시장의 비유지만 우리 일상 회사나 개인의 삶도 똑같죠.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구조조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점점 구조조정이라는 그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 개인적인 사정에서 거액의 빚을 땡겨와서 건물이나 어떤 자산을 샀다면,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그 현금 흐름에서 위기가 발생되었다면은 결국 그 자산을 헐값에, 경매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구조조정이 정말 심각하기도 하고 정말 고통이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까지는 오지 않게 1번이나 2번 그 즈음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철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두 번째 도약의 찬스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3번까지 가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공부하고 자기계발하고 준비하는 수밖에 없겠죠. 구조조정을 실제로 당한 한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일을 열심히 안 하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할 걸 후회가 됩니다. 최소한 자기계발이라도 해두었다면 회사를 당당히 나가서 회사를 옮겨 계속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더 철저하게 알고 준비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놓친 기회를 다시 얻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놓친 기회라는 거는 그죠? 이전에 첫 번째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기회를 노린다는 이런 말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번째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죠.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 희생,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현재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의 사례들을 통해 알아봤어요. 넷플릭스가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위기에 빠져서 자신의 회사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블록버스터 등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도약을 했느냐, 두 번째 찬스를 얻을 수 있었느냐,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중 불필요한 일을 쳐내는 것, 간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개비 제거, 기억나시죠?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던 일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소화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환경을 세팅해야겠죠? 자, 거기서 먼저 유형의 뭔가를 세팅하기 전에 이 마인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 철학을 회사 내에서 함께하는 동료들 가운데 확고히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들 중에서 불필요하다, 500명이 되더라도 1000명이 되더라도 쳐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비스에 만족하는 그 고객들에게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노하우들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칼을 들어야겠죠. 가장 확실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조조정, 정리해고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아픈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꼭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가지 말고 1번이나 늦더라도 2번과 3번 그 중간 어디에서 좋은 솔루션을, 해결책을 찾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긴장을 완전히 풀지 말고 꾸준히 자기 개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기가 정작 도래했을 때, 그쵸, 이제 수면이 점점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멋진 수영복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꼭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